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이게 한미 그러니까 방위비 부담금 가지고서 뭐 이거 무슨 동네에서 무슨 그 가게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추잡하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은 마지노선을 1조 1,300억 원을 주장을 했고 이 문재인 586 정부는 9,999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1,300억 원인데요. 1,301억 원쯤 되겠죠. 문재인 정부 이왕 이렇게 굿자 좋아할 것 같으면 9,999억 그 다음에 9,999만 그 다음에 9,999원 해서 굿자를 한 8개쯤 더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차액은 한 1,300원이 된다.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억 원이 국민 1인당 차액으로 환산해 보면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반갑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게 이거 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을 다시 재규정해야 되냐, 미국 쪽 얘기가 한미동맹을 다시 재규정해야 되냐 뭐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빈정이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북의 핵미사일 위기가 아주 위기중중하고 우리 이 5천만 대한민국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태인데 국민 한 명당 2,600원 덜 쓰겠다고 미국이랑 빈정상해 가면서 이렇게 상스럽고 촌스럽게 가격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한심해서 야, 이 문재인식 계산, 문재인 586 집단의 계산에 의하면 이건 국민 한 명도 아니다. 이건 꽁치 한 마리 가격이다. 국민 한 마리 가격이 2,600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국민적 모욕을 이 정도면 우리가 엄청나게 모욕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보를 한 명당 2,600원. 그럼 이건 이미 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한 마리죠.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을 국민을 꽁치 한 마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하나? 이 사람들이 반미, 반일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도 한심해가지고 이 정신병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Anti-American, Anti-Japanese Obsession Syndrome, 영어로 AAOS. 반미, 반일 강박증인데 이 사람들 방식 보세요. 한미동맹은 불과 1,300억 원 차이로 깨고 그거 가격 안 맞는다고. 그래서 미국 빈정 그냥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들고 한일 관계는 사격 레이더 분쟁으로 깨고 어저께 제가 세네 탈출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일본의 언론 및 일본의 군사평론가들 주장에 의하면 한국 쪽에서 그 대답 잘 내놔야 돼요. 그들 주장에 의하면 첫째, 그러니까 북한 선박에서 일반적 구조요청 통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구조요청 통신은 북한 선박에서 평양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날아갔고 그것이 평양에서 서울로 특수한 방식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직접 해군 해경을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첫째. 또한 그들 주장에 의하면 둘째, 따라서 이것은 간첩선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침투 공작하려는 북한 간첩선을 구조 지원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게 일본을 풍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일 레이더 분쟁, 이게 사격 상태 레이더를 조준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번져갖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사격 레이더 분쟁으로 깨고 한미동맹은 1,300억 원 차이로 깨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강박증이 있다는 거거든.
반미 반일 안 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한심한 거죠. 아까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 지도에서 그 빨간 별표 있는 데가 이제 북한 선박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일본 노토반도 오키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 신호를 보내면 당연히 여기 일본 노토반도 오키섬에 와요.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은, 일본 평론가들의 주장은 일본 측에서 구조 요청 신호를 받은 바 없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 선박에서 발생시키는 구조 요청 신호를 발생시킨 바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상태예요. 이 한일 분쟁도. 이거 국제 무대에다 까고 나가면 좀 고라파지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철저하게 어떻게 구조 요청이 접수돼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이 그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는지 그걸 설득력 있게 투명하게 밝혀야 돼요. 레이더가 사격 조준을 했다 안 했다 그건 그 다음번 문제 오히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막 이제 반일, 반미, 강박증에 따라서 반일, 반미 행보를 보이니까 아 그럼 평양이 기뻐할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들 제대로 반미, 반일 안 하갔어? 이게 지금 김정은의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금 자료는 인터넷에서 어떤 그 블로그에서 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 보면 꿀캠이라고 적혀 있는데 꿀캠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을 주적으로 선언해라.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개무시하고 막 퍼져라. 우리한테. 이게 지금 북한의 요구입니다. 실제로는. 특히 두 번째 요구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하고 있죠. 그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 일본 문제도 뭐 사격 레이더 같은 거 가지고 깨작거리지 말고 아예 일본을 더 몰아붙여라. 반일 투쟁해서. 그리고 우리 평양과 또 우리 형님 혹은 우리의 주군이신 베이징 시진핑 품 안에 대한민국이 안기도록 만들어라. 이게 김정은 입장이겠죠. 니들 제대로 반일, 반미 안 하갔어? 반미, 반일이 코미디야? 1,300억 원 가지고 반미 흉내내고 사격 레이더 분쟁 가지고 반일 흉내내는 거야? 정신 안 차리갔어? 이게 이제 그 김정은의 메시지겠죠. 당연히.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은 제대로 된 반일 반미조차 못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쫄아서. 그거 하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그거 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고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한국 경제 아작나고 한국 경제 지금 아작나 있는데 더 아작나면 국민들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미도 못해요. 그리고 반일은 이제 역사 문제 걸어가지고 일본 맨날 뭐 위안부니 뭐 강제징용이니 이런 거 걸어가지고 계속 반일 캠페인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격 레이더 가지고 반일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역사 문제랑은 달라요. 사격 레이더 쐈냐 안 쐈냐는 비교적 실체적 증거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괴 선박이 일반적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냐 안 보냈냐도 실체적 증거에서 드러날 수 있고 심지어 현장에 출동했던 일본의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초계기 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초계기이기 때문에 감청 자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한국 군함 내에서 한국군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일본이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스토리로 해서 엮어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개망신하고 고립하고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거 고든창의 용어를 빌면 저거 북한 간첩 아니야? 간첩이든 아니든 북한 간첩과 동일하게 취급해야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더 나가서 정말 땡큐 문재인이라고 우리가 입에서 그냥 나와서 우리 표정 관리할 지경에 이르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마탱이가 가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포기하고 한반도 전체, 서해 전체, 동해의 절반,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남쪽에 오키나와 앞바다까지 전부 중국한테 중국 입에 물려줄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 해방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 내비두면은 말하자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사실 문재인 586 집단의 지금 이 코미디 반미 반일 그 강박증 발작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더 발작하시라고. 스스로 코미디적 존재임을 증명하시라고요. 근데 역시 스스로 증명하네요. 셀프 개그 인정이죠. 스스로 개콘적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지금 청와대 탁현민 후임, 탁현민이 이제 그 전체적 그림, 메시지 연출의 연출 총책이잖아요. 감독이잖아요. 이 탁현민이 갑자기 사표 내고 지금 안 나오기 시작해요. 7일부터인가. 한 열흘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그러니까 탁현민 후임의 아니나 달러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가 텔레비의 개그 콘서트 PD 서수민 씨입니다. 이 서수민이 이 가장 유력한 인사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거 완전히 이 국민들을 거의 개콘 관객, 개콘이 그 별로 인기도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개그 콘서트. 개콘 관객으로 취급하는 거고, 자기 자신들을 개콘 코미디언,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X자 가슴에 그린 개콘 코미디언으로 취급하는 거죠. 셀프 인정하네. 스스로 얼마나 웃기는 존재들인지. 참 나라가 쌍스러운 상태가 아주 그게 달해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이 해체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냥 해체돼서 고깃덩어리 하나 있고 그 고깃덩어리를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 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고양 남방관 폭발 사고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게 이제 28년 전에 땅에 묻은, 그러니까 1990년도에 땅에 묻은 그 남방관이에요. 이 남방관 시공업체와 용접공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냐. 이 압력이 중간에서 샜단 말이에요. 김이 땅속에서. 그러니까 난방이 부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방관, 이 지역 난방공사 그 직원이란 인간이 가다가 제대로 난방이 안 가? 그럼 어디선가가 새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새는지를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간별로 관리하게 돼 있을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관이 한 15km 달렸다. 그럼 최소한 몇백 메타마다 그 구간이 돼 있어요. 그런 구간별로 압력을 재보면 이게 압력이 어느 구간에서 툭 떨어진다고, 이게. 잠가놓고 딱 압력 재면. 이런 짓을 안 한 거예요, 이걸. 혹은 안 잠그더라도 압력이 어느 구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확. 그러면 그 구간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새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서 이 지역 난방공사 직원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압력 잘 안 가? 그러면 압력 높여. 승합, 빵. 황당 무식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역 난방공사 이 조작한다는 인간이. 머리에 빨간띠 뚫고 뭐 단결 투쟁하고 뭐 노동자 뭐 해방 만세 이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방공사 그 운영은 개판으로 한 거예요. 이게 공기가 빠져서. 아니 압력이 떨어져서 여기서는 압력대로 쐈는데 중간에서 압력이 떨어져서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상식적으로 중간에서 샌다 이거는. 새는 구간 찾아내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새? 압력 떨어져? 오케이 승합 빵 떠시는 거죠. 거기다가 28년 전을 뒤진다는. 28년 전.
아니 28년 동안에 그러면 집안 변경이 없었다는 거를 증명해야 돼. 집안 변경이 뭐냐면요. 우리 왜 저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직관. 그러니까 묘자리 보러 다니는 분들은. 땅 속에서 관짝이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땅이 아래쪽에 무슨 지하수 같은 게 변화하면 땅이 함몰해 버린다고요. 함몰하면은 푹 주저앉잖아요. 푹 주저앉으면은 이 관짝에 여기 붙였던 관짝이 한 5m 아래 저기로 땅 속에서 흘러가 버린다고 이게. 이 집안 변경이 그렇게 무서워요. 주변 건축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흙을 파냈으니까 흙 파내고 거기다 건물 올리고 잘 다졌으니까 다른 땅 안 흔들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 한 7층 8층 파면서 수맥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수맥이 다른 데로 돌아간 셈이 돼버리잖아요. 지하 수맥이. 그럼 아래쪽에 그 수맥 바다 있던 공간이 어떻게 돼?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수맥 바다 있던 공간이. 그 지하 안반이라는 게요. 지하에 수맥이 확확 몰리는 그런 지하에 풀들이 있다. 그게 주저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주저앉으면은 그게 주저앉으면은 그 근처 어디가 막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싱크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집안 변경이라든지 싱크 현상이 없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속 차량이 다녔단 말이에요. 교통 충격이 과적 차량이 막 다녔다. 지금 들어서 그렇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11톤 카고면은 25톤까지 그냥 싣고 다녔거든요. 도로는 11톤 차량이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타이어의 단위 면적당 압력으로 정규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는데 11톤 카고에 25톤을 실으면 단위 면적당 압력이 2.5배가 늘어나요. 그럼 교통충격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28년 동안 안전점검 했는지 28년 동안 유지보수 제대로 지켰는지 이거를 다 자기들부터 반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8년 전 업체를 찾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공무원이 규제 내세워서 갑질하는 형태입니다. 이러면은 힘없는 사람, 을이 죽어나는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해체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남는 거는 오직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해체됐다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실종해 버린 거거든. 멀쩡한 별로 죄 짓지도 않은 대통령한테 인격살인 해가지고 최태민 악령 씌웠다고 조중동부터 나발 불어서 최신실 아바타라고 나발 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결국 가서 채택될 수도 없는 그런 타블렛 PC 이상하게 화면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로 최순실이가 모든 업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업무를 결제했다는 식으로 나발 불어서 제도권 언론이 그렇게 인격살인해서 감옥에 수십 년 쳐놓고 수백억 벌금 때리고 이런 인민재판 인격살인 폭도 정치가 이게 횡행하니까 당연히 사회의 모든 가치와 원칙이 증발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오히려 규정과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문맥이 아니라 규정 규제만 주장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거 대한민국 역사를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전체주의 빨이 문화판, 엔터판 그런 사람 혹은 조직에 지원 끊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그래도 옹호하려는 입장한테 지원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규정 규제 위반으로 몇 년씩 감옥에 쳐넣는 상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규정 규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폭도 공화국은. 죽어있는 규정 규제가 의도나 문맥 이걸 다 깨부시고 너 규정 어겼지? 너 규제 어겼지? 근데 잡아갈 때 누구부터 잡아가요? 만만한 놈부터 잡아가죠. 힘없는 사람.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간 거예요, 이건. 이거 뭐랑 똑같으냐면
그 작년에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제천 사우나에서 화재 났을 때 저는 새신사라고 안 불러요. 이런 경우. 특히 때밀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때밀이를 구속 운운해서 불구속 입건까지 시켰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요, 평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가 인지될 수 있고 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이에서 물어야 돼요. 우리가 목욕탕 때밀이가 화재가 났을 때 손님을 대피시킬 의무와 그러한 직무를 갖고 있다라고 몰라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목욕탕 때미는 아저씨는 오히려 제가 눈치 봐서 제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이렇게 잔인해진 거예요. 폭도공화국이 되니까. 진실 존중이 없어지고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이 횡행해지니까. 그러면서 사회는 유지되는 척 해야 되니까 죽어있는 규정과 규제만 내세워 갖고 그리고 설치는 거죠. 그러면 죽어있는 규정과 규제를 가지고 설치면 그 먹이가 되는 건 누구냐? 당한 놈, 당해야 될 놈, 희미약한 놈, 못 배운 놈, 안 가진 놈만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극악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이하 권력 잡았다는 것들은 국민의 안전을 꽁치 한 마리 값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를 한 마리당 2,600원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뭐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평, 관점, 지향, 전략, 전술 이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평은 국제정세 지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문화 지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혹은 정신적 지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적 지평이 하나가 있습니다. 4개가 지금 축이 다 맞았어요. 우선 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금 국제정세에서 보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거에 따라서 북한 해방이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물밑에서는 자유시민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죠. 안팎으로 보면. 이 지평은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 탄핵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은 폭도공화국이 됐고요. 조중동, 그 다음에 야당, 정치권, 보수, 상류층, 제도권이 전부 사실상 정신적으로 파산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파산해 있는 상태예요. 이 지평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뿌리가 뭐냐 보면 우리가 1970년, 71년 이때가 되면 미국이 인도차이나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져요. 미국이 이제 발을 빼려고 시작을 해요. 인도차이나 세 나라가 공산화되는 상황이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떼내갖고 소련으로부터 중국이랑 밀월 관계에 들어가서 이 소련과 중국 사이를 벌리게 되죠. 이게 닉슨과 키신저가 1972년에 실현해낸 일입니다. 국제정치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니까, 그때 미국이 밀리고 있을 때니까 필요한 일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진영, 반공의 최전선을 맡아왔던, 그 반공을 국시로 삼아왔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였던 반공이 개콘으로 바뀌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1972년이.